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루키더 바스켓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찾았으면 오늘 구독 안 한 분들은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 구독 누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오랜만에 보시는 투샷일 것 같은데, 간단히 여자농구가 저희 정규리가 끝나가지고 방송 당일이 지금 25일인데 시상식이 있었는데, 간단히 편집장님께서 좀 짚고 넘어가실 일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짚고 넘어갈 일은 없고 그냥 네. 팬들한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순서지. 네. 뭐 짚고 넘어가면 뭘 짚고 넘어가요. 제가 그렇게 말을 잘못하면 편집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오늘 시상식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시상식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못 갔어요. 이제 여자농구를 취재하면서 시상식 못 간 게 거의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편집장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뭐 시상식은 오늘 역시 뭐 박지수 선수의 날이었다. 박지수 선수 오늘 7관왕이었잖아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뭐가? 시상하고 나서 트로피 7개 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뭐 아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박지수의 그 7관왕은 원석연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까. 거의 다 제가 만든 상이죠. 왜? 그 현장 갔을 때 제가 1대1도 가르쳐주고 아까 왜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친 거죠. 계속 따라가서 훈련을 계속 했어요. 훈련도 많이 좀 도와주고 하면서 제 덕을 많이 봤는데, 박지수 선수 오늘 상금이 1,300만 원 받았던데 예, 그래서 뭐 좀 뭐 선물이라도 받기로 했어요? 뭐 알아서 주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박희수 선수는 도리가 잘 된 친구라 가지고 아마 챔프전 끝나고 먼저 연락 오지 않을까. 일단 뭐 통계상은 그렇게 됐고 박지수 선수가 그 외에 2개 부문에서 상을 더 받았죠. MVP하고 베스트 5 뽑혔고 이제 여러 가지 개인상 있었고 투표의 현상을 보면은 과연 기자들은 어느 선수를 찍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루키더 바스켓은 이번 WKBL 시상식에서 기자들의 투표로 상이 수여되는 부분에서 누구를 뽑았는가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도상. 이 지도상 오늘 누가 받았죠? 오늘 이성호 감독님께서 네. 사실 이거는 거의 깨지지 않는 부분이죠. 항상 정규리그 우승팀 감독님이 그렇죠. 네, 지도상을 챙겨가시는데, 사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의 지도력 이상의 평가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승팀 감독한테 가는 게 여자농구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의 모든 스포츠 종목들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몰표를 받았죠, 역시. 몰표를 받았습니다. 네네. 기자단 투표 108표 중에 104표를 이성호 감독님이 쓰러 가셨는데, 저희는 4표 중에 하나가 저희였습니다. 네. 4표를 정상일 감독님이 받으셨어요. 네네. 기자단의 정상일 감독님이 받으셨는데, 위성호 감독의 지도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대단하죠.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지도상을 받는데 정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분이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상도 많이 받았고, 이미 이 여자농구에 가장 오래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자농구 쪽에서는 최고의 지도력을 인정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일 감독을 뽑은 거는 워낙 인상적인 시즌을 치른 팀이었기 때문에 위성호 감독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상일 감독한테도 좀 표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이렇게 저희는 정상일 감독을 뽑았습니다.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시즌 전에 찍었던 프리뷰에서 꼴찌 예상한 게 약간 조금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꼴찌로 안 찍었어요. 한 5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5위. 예. 어쨌든 다 그렇게 예측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미안함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진짜 104표를 받은 위성호 감독님만큼이나 네. 사실 4표를 받은 정상일 감독, 이 4표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2위도 아니고 3위 팀 감독에서 4표가 나온 게 의미 있는 4표였다. 4표가 이제 중의적인 의미죠. 죽을 사.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죠. 넉사에다가 네. 그래서 죽을 사 맞죠? 예, 그렇죠. 그 4표. 예, 어쨌든 이길 수는 없는 표가 되니까. 네. 예. 정말 의미 있는 4표였다. 다음은 이제 식스우먼상인데요. 네. 구소 선수가 받았죠. 108표 중에 60표를 받았습니다. 나름 쟁쟁한 경합이 있었던. 저희 같은 경우 뭐 이제 구소 선수 폄하한 게 아니라 저희는 신한은행의 유승희 선수를 뽑았어요. 이 식스우먼상 후보가 김보미 선수, 이주연 선수, 신이슬 선수, 유승희, 김수현, 박다정, 김지영, 백지은, 김미연, 구슬, 김시온, 김희진, 여뮤나, 김소담, 허예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규정에 의해서 식스맨 후보들은 정해지긴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선수가 정말 식스맨이 맞나라는 생각. 사실 저는 구슬 선수도 식스맨이 아니라 사실 지난 시즌에는 유영주 감독이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부상이라던가 좀 이런 변수가 있긴 했지만 이 선수를 식스맨이라고 구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식스맨 후보에는 들었지만 이 선수를 뽑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면을 봤을 때 저는 유승희 선수를 저희는 뽑았었는데 유승희 선수도 11표로 4위를 했네요.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구슬 선수가 108표 중 6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데, 그 뒤로 이제 여뮤나 선수가 KB 여뮤나 선수가 14표를 받았고요. 삼성생명 김보미 선수도 여뮤나 선수랑 똑같이 14표를 받았습니다. 유승희 선수가 4위 11표 11표를 받으면서 4위를 했었는데, 구슬 선수가 편집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관통하는
맥락인 게 구수 선수가 받고도 그러니까 이건 제 느낌이에요. 근데 제 느낌인데 그렇게 뭔가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느낌. 저 예전에도 좀 그런 기억이 나요. 김현주 선수였던 것 같은데 네. 김현주 선수가 그 시즌에 거의 모든 경기를 선발로 나왔는데 김현주 선수가 식스맨 후보가 돼서 식스맨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식스맨상을 받아도 아 나는 주전인데 왜 식스맨으로 구분이 됐을까 하면서 선수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예. 근데 뭐 이게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구승 선수에게 뭐 듣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구슬은 BNK에서 이제 작전판을 짤 때 5명의 선수 중에 제일 먼저 이름 적고 들어간 선수가 구슬 선수였거든요. 팀 내 유일하게 아마 2년 연속 2자릿수 득점을 올린 유일한 국내 선수였고 유일한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구슬 선수가. 코치진과의 뭐 그런 좀 성향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좀 빠른 농구를 주문하셨다 보니까 구슬 선수가 확실한 건 구슬 선수는 느리죠. 예. 느리다 보니까 벤치에서 나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 부상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 식스 우먼상 후보에 오르게 됐는데 그래도 2자릿수 득점은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슬 선수를 찍은 60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후보들 중에서 기록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눈에 띄고 좋은 활약을 보였으면은 뭐 이런 부분보다도 충분히 상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상을 줘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후보에 올라온 이상 구슬 선수가 그런 경쟁력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은 뭐 특별히 말할 부분도 없습니다. 네, 신인 선수상인데요. 오늘의 유일한 만장일치였죠.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라이브 바스켓볼 라바볼 제가 진행도 하고 있는데 라바볼이 키운 스타 강유림 선수 라바볼이 낳은 스타. 아, 그랬군요. 예, 저랑 인터뷰하고 아주 그냥 떡상했습니다 진짜. 아, 그래요? 예, 막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 난리 나고 막. 예. 보고 있으면 댓글 좀 달아줘라. 네, 어쨌든 강유림 선수는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했고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WKBL에서 대학 출신 선수가 각광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정말 길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뭐 상은 못 받았지만 신한은행의 김아름 선수 그리고 우리은행의 김진 선수 그리고 또 하나원큐 강유림 선수까지 이런 대학 출신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지금 대학에서도 열심히 WKBL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한 선수들한테도 많은 귀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감동 일화인데 강유림 선수가 이제 박신자컵 잘할 때 이제 한창 그때 시즌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강유림 선수한테 그랬어요. 제가 대학 시절부터 강유림 선수를 좀 알아가지고 야 유림아 넌 정말 잘해야 된다. 왜냐면은 너가 앞으로 이제 이 WKBL에서 너가 하는 이 밟고 나가는 발걸음이 대학 선수들이 밟고 나가는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 너가 잘하고 이게 신인왕이 되고 하면은 대학 선수들도 그걸 보고 딱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 말을 잘 들었는지. 모든 게 본인 덕분이네요. 맞습니다. 기자 저연차에 이렇게 뻔뻔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정말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보는데 강유림 선수도 귀여웠던 게 MVP, MIP 뭐 이렇게 수상 소감을 다 이제 말하잖아요. 네. 통계 부분 시상 말고 네네. 이제 이런 선수 투표상을 받으면 앞에서 소감을 얘기하죠. 얘기하는데 제일 길어요. 네. 나이 제일 어린 게 엄청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 나이가 어리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또 그렇게 그런 건 본인도 아닌데요. 우리 회사에 말 많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그게 굉장히 뭔가 하고 싶은 말도 많은 것 같고 저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벅찼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베스트 5인데 우리은행 박재현 선수, 하나원큐 신지현 선수가 가드 부분에서 뽑혔고요. 포워드로는 신한은행의 김단비 선수, 그리고 우리은행의 김소냐 선수, 센터로는 KB스타즈의 박지수 선수. 이 5명은 저희도 이렇게 5명을 썼어요. 박지수, 김소냐, 김단비, 박재현 이 4명에 대해서는 전부 이 4선수가 100표가 넘었죠. 예. 거의 다 이견이 일치를 했고 이제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가드 한 자리에 누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마지막 한 자리도 신지현 선수가 이 나머지 4선수에 비해서 표가 적을 뿐이지 다른 후보군 선수들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어요. 맞습니다. 신지현 선수가 베스트 5 가드 부분에서 58표를 얻어가지고 뽑혔는데 이 가드에 후보에 있는 선수들이 윤예빈, 이경은, 박지현, 김진희, 신지현, 강계리, 안혜지, 이소희, 심성영 이렇게였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신지현 선수 특히나 후반기로 갈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지막 라운드에는 거의 뭐 리그 최고 가드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팬들이 볼 때는 뭐 어시스트 상을 받은 선수도 이 상을 못 받고 베테랑 선수도 못 받고 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신지현이 여기에 뽑힐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신지현 선수 오늘 시상식장에서 가장 뭉클한 또 소감을 전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신지현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좀 그렇게 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 개인적으로 어떤 슬럼프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정말 이런 거를 이겨내서 성공하고 또 나아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뭐 뒷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네네. 오늘 이제 시상식은 행사장 2층에서 열렸고 이제 취재진은 4층에서 스크린을 보고 취재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수들이랑 그렇죠. 거리두기를 되게 WKBL이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얇을 네. 정도로 되게 좋은 건데 하고 있는데 기자단이 되게 많이 왔어요. 남자농구 시간대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기자단이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왔는데 신지현 선수가 갑자기 그렇게 우니까 저희도 다 웅성웅성했습니다. 이제 기자단이. 왜냐면은 뭐 신지현 선수가 사실 갖고 있는 파급력이 워낙 또 있는 스타성이 있는 예, 선수죠. 스타성이 있는 선수니까 외모로도 그렇고 방금 편집께서 말씀하신 이 사연 갖고 있는 사연만으로도 네네. 예, 워낙 그런 파급력이 있는 선수라서 남자 기자들만 웅성웅성한 게 아니고 예, 진짜 그 여자 네. 선배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되게 약간 그러니까 신지현 선수가 신인상을 받은 이후에 십자인대 부상부터 해가지고 큰 부상으로 2시즌을 아예 뛰질 못했고 그 뒤에 복귀하고서도 완벽하게 이전과 같은 모습 또 기대치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신지현 선수의 부상이 단 2년이 아니라 이후로 계속 잔부상이 계속되면서 재활과 복귀를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 정도면은 사람이라면 지쳐서 더 이상은 쉽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부상 트라우마 때문에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결국 딛고 일어서서 거의 뭐 4전 5기 복귀해서 이렇게 베스트 5까지 뽑혔기 때문에 신지현 선수가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선수들한테 많이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선수들한테 물어봤어요. 많이 힘드냐?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은행 선수들 아니 그냥 모든 선수들에게 다 유명한 트랙 뛰는 거 있잖아요. 제일 힘든 훈련. 네, 아산에서. 예. 그 극기 훈련, 가장 힘든 여름 훈련이 그리울 정도로 초, 중고 시절부터 프로까지 평생을 뛰어댕기만 하는 선수들. 네. 진짜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평생을 뛰어다닌 선수들이 자기 힘으로 이 보조기가 없으면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우울해진대요 사람이. 이걸 겪고 나면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겪고 난다고 해서 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좀 불안감이랑 그 답답함 때문에 너무 무기력해지고 진짜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정말 한 번도 아니고 큰 수술을 2번이나 하고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농구 선수라는 거잖아요. 5명 그쵸. 베스트 5. 저도 신지현 선수에게 정말 오늘만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VP 얘기가 많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몬스터 시즌을 보낸 박지수. 그리고 하지만 우승을 놓쳤기 때문에 WKBL은 그 어느 대한민국의 스포츠 단체보다 우승 프리미엄이 강하게 MVP에 작용해 왔기 때문에 얘기가 많았는데 뭐 그런 거에 비하자면 그러니까 박지수의 활약에 비하자면 적은 표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놓고 보면 많은 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박지수 선수가 결국 MVP 받았습니다. 이게 또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4층 해가지고 그 취재진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WKB 홍보팀 직원이 있었어요. 네. 네. 최근에 들어온 직원이 있거든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네, 사원님 오늘 MVP 누가 받아요? 몰래 저한테만 저한테 몰래 좀 친하거든요. 네. 몰래 퀴팅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기자님 이거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눈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눈치 보더니 저희는 아무래도 좀 우승 프리미엄이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오케이 거기까지만 얘기하라. 저는 이제 가가지고 몰래 주위를 둘러보면서 몰래 기사를 미리 적어놨어요. 김소니아 MVP 예. 우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놨거든요. 우승 발표하는데 청주 KB스타즈 박지수라고 그 총재님께서 발표하셨잖아요. 이거 하는데 제가 그 직원을 얼마나 째려봤는지. 심지어 52표 차이네요. 예, 말도 안 되게 많이 차이 났어요. 네, 예. 왜 그랬대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확인 안 했어요? 만만한가 봐요, 제가. 김소니아 선수 24표, 박지현 선수 8표 나왔는데 두 선수 모두 우리은행 우승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아주 훌륭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근데 박지수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은 우승을 못했다. 그 자체로 표가 깎일 수 있을 그런 범위에 있는 기록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김소니아 선수, 박지현 선수 저는 이렇게 봐요. MVP가 갖는 가치,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 평가 기준에서 팀을 우승시키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맞는데 이 선수로 인해서 결국 그 팀 자체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 선수의 있고 없고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선수. 지금 올 시즌 WKBL에서는 제 생각에는 박지수, 박혜진, 김단비 이 3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머지 선수들 물론 아주 잘한 선수들 최고의 시즌 보낸 선수도 있는데
그 선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팀의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김소냐 선수, 박지현 선수도 김정은이나 박혜진이 같이 있을 때 거기서 연동을 하면서 최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지, 아직까지 이 두 명이 없을 때 뭘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은 급에서 놓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박지수 선수가 월드컵 시즌을 보낸 게 맞다라고 보고, 저는 이 평가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박지수가 보낸 시즌에 비해서 너무 표를 적게 받은 거냐, 아니면은 우승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받은 건 좀 너무 많이 받은 거냐,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생각을 맞춰야 될까라고 본다면은 저는 사실은 더 받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박지수 선수의 MVP 수상은 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김단비 선수가 신한은행 김담비 선수. 그 방금 말씀하신 3인방이 있었잖아요. 네네. 김단비 선수도 정말 그 정도 공헌을 지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게 정말 MVP라는 인연이 아직은 정말 운이 없는 게 개인 기록 면에서는 박지수 선수한테 밀렸고 예. 그리고 팀 성적 면에서는 이 두 팀한테 예. 다 밀렸고 하다 보니까 김단비 선수의 올 시즌도 어마어마한 활약이었죠. 김단비 선수는 박지수 선수가 아니었다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타이틀을 또 가져갔을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수상 부분은 그렇고, 오늘 약간 이제 팬들 사이에 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MIP를 왜 심판부와 경기 운영 요원들이 선발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 모범 선수상을 이경훈 선수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경훈 선수가 왜 모범상을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범이 되는 선수가 받는 건 맞는데 모범상을 심판부들이 뽑거든요. 근데 이 모범이라는 게 선수들한테 모범이 되고 타의 귀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선수들한테 모범이 되는지를 보려면 선수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지를 보려면은 뭐 팬들한테 물어보든가 해야 되는데, 심판분들이 평가하는 모범 선수상이다. 그거는 결국 코트에서 어필 심하게 안 하고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심판 말 잘 듣는 선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경호 선수 분명히 모범 선수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죠. 이경호 선수도 정말 부상을 이겨냈고 또 재활을 견뎌냈고 또 베테랑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줬고 코트에서도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역할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런 자격이 분명히 있는 선수긴 하지만 왜 굳이 심판부가 이걸 판단해서 상을 주게 시스템이 갖춰 있는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지만 끝이에요? 예. 사실 평소에 말 많은데 왜 이래? 똑같은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그 약간 솔직히 생각 안 했죠. 생각 안 해보고 있다 지금 여기 아니요, 이게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모범 선수상이 가장 처음에 네. 이름이 불리는 상이었어요. 네네. 그 기자를 시작한 뒤로 매년 가지면서도 이게 매번 헷갈리거든요. 이게 누가 투표를 하고 투표인단이 누구인지 이거에 네. 대해서 하는데, 이제 처음에 모범 선수상을 하는데 심판부가 선정을 한다길래, 근데 처음에 솔직히 모범 선수상 그래 심판부가 모범 선수상 그래 처음까지는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그 MIP에서도 예,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심판분들께서 투표를 하는 부분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리고 최우수 심판상이 이번에 주어졌잖아요.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뭐 심판상을 받은 심판분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올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심판 판정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고, 예. 박정원 경기본부장이 기자들한테 사과를 정말 많이 했어요. 기자들한테도 사과를 했고 판정과 인해서 좀 피해를 본 구단들한테도 사과를 많이 했고, 한 시즌의 절반을 사과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면에서 올 시즌 심판한 분들은 조금 노력을 하고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데, 올해 같은 상황은 오히려 심판상은 대상자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했고, 이거는 투표로 인해서 주는 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 경기 심판들에 대한 그 심판 평가가 있는데요, 그 평가 점수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심판분이 받게 돼 있거든요. 이 시스템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저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100점 만점에 전부 30점을 받았어요. 그럼 40점 받은 사람이 우등상을 받아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A 학점을 받으려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총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기보다 높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점 이상은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이번에 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점수가 기준점 이상이다 이하다, 그건 몰라요. 일단 기준점도 존재하지 않을 거고 일단은, 그리고 누가 점수가 높고 누가 점수가 낮은지 저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심판부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고, 더 사실 가치도 인정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심판분들의 연봉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최우수 심판상이 100만 원이에요, 상금이. 일반 상이랑 똑같은데 최우수 심판이면 심판 중에 MVP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전체 선수 MVP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상금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 정말 명예롭게 심판분들 다 쓰고 있으니까 한 13병 정도 될 거예요, 저희 WKBL 심판들이. 그 심판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지만 평소에 회식비 하라고 주는 100만 원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더 가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그 상을 받는 것도 팬들이 좀 인정할 수 있는 좀 그런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심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 정말 아닙니다. 우리 원소영 기자가 현장 학습을 하러 심판들 훈련을 같이 체험도 했었고 저희가 예전 사무실이 WKBL 2층에 있어가지고 BCN 때 심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저희 잘 봤어요. 사실 WKBL 판정과 관련된 기사를 제일 많이 쓰는 기자 중에 한 명이 저일 텐데 쓸 때마다 상당히 미안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WKBL 지금 올 리그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 모두 비시즌에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못하면 인정을 못 받는 게 프로의 세계고 심판분들도 프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거인 만큼 좀 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잘하는 심판, 능력 있는 심판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올 시즌 결국 박지수 선수가 7관왕을 받았고요. 역대 최다 관왕이죠. 예. 그런 가운데 시상식이 마감됐는데 박지수 선수가 보니까 우수 수비 선수상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한 표 차로 졌더라고요. 예. 지난 시즌까지 아마 3번 연속 받았나 할 텐데 이대로면은 박지수 선수가 내년에 7관왕을 깨고 8관왕에 도전을 할지 목표가 생겼어요 아직. 예, 아니면은 다른 부분, 뭐 박지수 선수가 받은 다른 부분에서 더 강력한 대항마가 나와서 더 치열한 경쟁들이 벌어질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